일본의 대표 미인이자 가장 호감 가는 여배우로 손꼽히던 오하라 레이코. CF 스타이기도 했던 그녀에겐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少し愛して長く愛して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하고 기억해달라던 오하라. 18살에 데뷔해 TV와 영화, 광고를 넘나들며 화려한 여배우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녀.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오하라 레이코는 사망한 지 사흘 만에 자신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지켜보는 이 없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였습니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구, 도쿄의 부촌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 일본의 유명 여배우 오하라 레이코의 자택이 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문패에는 오하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집안에서 쓰러져 홀로 죽음을 맞이한 여배우. 오하라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동생이 집으로 찾아갔다가 쓰러져 있는 오하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미 사흘 전에 숨졌다는 부검 결과 국민의 사랑을 받은 오하라의 죽음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이웃들이었습니다. 最後にはなんかどういうのかな、お風呂に上がってそれで寝室の方に行ってそのままなんか倒れられて、孤独死についてはやっぱり悲しい部分ありますよね。ご家族の方もおられるはずですから。亡くなったことについてどういう心境でしたか、そう聞いた時には。私ね、取材の電話がかかってきて知ったんですよ。どこにですか。よく道でお見かけしてたもんですから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ね。 이처럼 일본에서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한 해에 3만 2천 명. 때문에 일본에선 고독사와 연관된 새로운 업종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한 아파트. 비가 오는 날인데도 짐을 싸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언뜻 보면 이삿짐을 싸는 것 같지만 이곳은 고독사한 사람의 방입니다. 바로 유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독사하면 집안의 냄새도 심하고 작업도 까다로워 남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시다 씨는 8년 전에 유품 정리 전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さらに普通の遺品はゴミじゃないので、遺品はその人の生き様をすべて知っていると、ずっと大事に使ってきた遺品ですから、人が亡くなった時にそれを、ゴミ扱いして捨ててしまうっていうのは非常に悲しいので、そういうものをちゃんと取り扱う専門の人たちがい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のが私の考えです。 그가 한 해에 처리하는 사망 건수는 1,500여 건. 그중에 20%가 고독사 유품 정리입니다. 今の日本では考えられない、私たちも考えられないですけど、例えば電話も持ってないし、いまだにクーラーもついてないと、そういうアパートに住んでる人たちが非常に多いとか、その男の人のアパートでの一人住まいの場合だったら、荷物の全財産が段ボールに
5箱だけと、布団と段ボール5箱と、あとそういう人たちが部屋で亡くなって死後1ヶ月間誰にも見つからないっていうケースっていうのが非常に今多いですから、そのこと自体にもショックですけれども、その人間同士で親戚なのにもう知らないと、もう死んだ時ぐらいは最後ぐらいは一緒に何かこうそこの部屋に行ってあげようという気持ちがあってもいいのに、もう全く行かないと、知らないと、私はそんな人は知りませんと、関わりたくないっていう親戚が多いと。これが一番やっていて人間としてショックな部分かもしれません。一緒か。67歳で51歳で10日、見つかったのが10日後、だから結構匂いがきついですね。42歳で2週間、ね、見つかるまで2週間かかってる。若いですね、まだね、この人ね。 일본에서 개인의 죽음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적한 주택가. まずは何も決まり事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はい、ですからどこで送りたい。最初こちらの方が 이와츠키 씨는 오늘 특별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고독사에 대비해 살아있는 동안 직접 장례를 예약해 두려는 것입니다. 釣りですよね。釣りが大好きだったんで、その釣りの道具をたくさん飾ってほしいとの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岩月さんの場合はございます。例えばどういう着物を着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旅立ちたいと思います。その着物はどういうお茶をしてた時の着物なんですけども、主人が私の着物を着た姿っていうか、着物が大好きだったもんですから、何かの折には着物を着て出かけたり着物着てたもんですから、その中の思い出の着物を一つ着て旅立ちたいと思います。素敵ですね。これは、一度見ていただいて、そういう形でよろしいでしょうか。少し安心しますね。自分がいずれは行かなければいけない道、それから私は今一人住まいですから、いろいろ準備しと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して。 퇴직 후 20년째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자식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장례를 준비 중입니다. 泥棒よりなんかそっちの方が入ってこられない方が困る。で、友達にもそれ言って、私がいつでも入れるようにっていうことで、預かってる鍵開ければすぐ入れる。その中にもう一つチェーンなんかしないってことはしてます。 안전고리를 잠그지 않는 건 도둑보다 고독사가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핵 가족화가 시작되고 개인주의와 맞물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나 누구와 함께 노인들이 살고 있느냐 이런 구조를 파악해 보니까 일본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고요. 또 일본보다도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 단독 가구라고 하는 그런 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 사람들처럼 높지는 않지만 OECD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독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일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왔을까요? 도쿄 도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마스도시.
이곳엔 5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도끼와 다이라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59의 남성이 고독사한 지 3일 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일본 최초의 고독사 예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하러 올 만큼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いわゆる早期発見です。4枚の写真がありますけれども、3人とも上向いて亡くなってますね。孤独死というのはどういうわけか上向いて亡くなるのが特徴なんです。最後の段階やっぱり上向いて亡くなってるんですよね。孤独死は男性が7割から8割、男性が圧倒的に孤独死が多いんですよ。これは皮膚がもう光ってますから、やがてあれ筋肉もあるわけですね。筋肉部分というのはですね、これは時間が経つと硬くなってくる、カチンカチンになりますからね。そうするとその腹が白っぽいんです。そして鰹節みたいな硬い肉を好んで食べるからその名がついたらしいんですね。腹白鰹節。 이렇게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行政に対してはですね、まず孤独死の実態を調べてもらう。これをまず最初やりましたね。今松戸市は48万都市なんです。それで48万都市でどのくらい孤独死が発生しているのか調べてくれ。これ行政にお願いしましたね。そうしたら初年度はですね90名孤独死が年間発生しておった。その次は95名、その次が102名というふうに年々増加しているわけね。一番最新の新しいところで110名、去年一昨年になりますね。去年一昨年なんでね、110名発生していました。だからだいたい年間で110名ぐらい市内で発生していますね。そのうちの10人前後がこの団地から発生しておったんです。도키와 다이라 단지 안에는 센터에서 만든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생생 살롱.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고독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お客様はお家で一人でいる人がテレビだけですよね。何ですか、お話のキャッチボールってできませんよね、テレビだと見る一方で、ここへ来ればいろんな人とお会いできてお話のキャッチボールもできるし好きなこともお話できるんでいいと思いますよ。 이 단지에선 지금 특별한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어떤 작전인지 이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구역의 우편함을 확인해 봅니다. 며칠 동안 쌓인 우편물이 그대로입니다. 집주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곧바로 방문을 해봅니다. 다행히 집주인은 별일이 없어 보입니다. まあご近所とよく付き合って非常の場合はすぐ連絡して来てもらうとか、ね、昼間だったら福祉の方へお電話しても非常ベルをしてもいいけど、夜っていうの
でしょ。だから夜はご近所の人にお互いに行ったり来たりできるような中の人を作っとく。それで安心でしょ。 일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관계를 만들어 스스로 고독사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